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표본 평균의 분포, 일단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 분산, 모 비율에 관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잘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8장, 9장의 추정과 검정에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와 또는 표본 모비율, 표본 비율, 그리고 표본 분산에 대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표본 평균 차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두 정규 모집단 있습니다. 서로 상호 독립인 두 정규 모집단. 자, 뮤1과 시그마1 제곱을 따르는 하나의 모집단과 뮤2, 시그마2 제곱을 따르는 두 개의 모집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각각 크기를 n과 m으로 추출했다고 했을 때 x반은요. 이제 따른다. 정규 분포를. 자, 평균이 뮤1, 표준 편차, 분산이 n분의 시그마1 제곱 되겠고요. y바의 경우에는 평균이 뮤2를 따르고 모평균이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2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n과 m은 각각의 분포에서 추출한 표본수가 되겠습니다. 자, 표본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평균의 차이, 표본 평균의 차이 x바 마이너스 y바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모평균의 차이 분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n분의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n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랬죠? 자, vx바 마이너스 y바는 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vx바 플러스 vy바 이렇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x바와 y바가 상호 독립일 때, 서로 독립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만약 독립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코베리언스 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분산항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서로 독립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vx바의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1 제곱 되는 것이고 y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여기에 모집단 하나 있고요. 모집단 1이 있고 여기에 모집단 2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평균은 서로 상이한데 무엇이 같다고 알려져 있냐? 여기의 분산이 각각의 분산이 서로 같다.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상호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쪽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여기서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가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을 합니다. 여기 샘플링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네, x바 s1 제곱 나오겠죠. 여기서 샘플링 합니다. 여기 샘플링 했을 때 요만큼 나오는 것이 뭘까요? 네, y바 s2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x바와 y바를 가지고 또는 s1 제곱과 s2 제곱을 가지고 뮤1 마이너스 뮤2를 추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되나 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어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풀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말이죠. x바 마이너스 y바가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때 모평균 뮤1 마이너스 뮤2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n분의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n분의 시그마 2 제곱에서 이것들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의 시그마 1, 시그마 2 같은 통합된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조금 더 논의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상호 독립인 두 모집단의 평균이 뮤1, 뮤2, 분산이 시그마 1, 시그마 2인 모집단을 이룬다. 자, 이때
모집단에서 n과 m의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바 y바를 구했을 때 우린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 두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자, 중심극한 정리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습니다. 뭐죠? 뭡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샘플 사이즈만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 x바와 y바의 분포는 뭘 따른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중심극한 정리를 활용하려면 샘플 사이즈 n과 m이 충분히 커야 된다. 충분히 크다. 책마다 다른데 통상 n과 m이 한 25에서 30 이상 정도가 되면 충분히 큰 샘플 사이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때 뭐가 표본 평균이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배우셨습니다만 이렇게 그리스 문자 뮤1, 뮤2,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표현된 걸 뭐라 그런다? 네, 모수라고 합니다. 모수. 모수는 여러분들 상수일까요? 변수인가요? 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모수는 상수의 변수예요? 상수입니다. 상수인데 통상 알려져 있지 않아서 unknown constant라고 쓰는 것이죠. 알려져 있지 않은 상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변수는 아닙니다. 변수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변수인데 우리 표본 평균 뮤1과 뮤2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은 그것이 아니에요. 상수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죠. 반면에 샘플링한 x바와 y바는 평균이에요. 죄송합니다. 변수예요, 상수예요? 이건 당연히 변수죠.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달라져서 우린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두 표본이 상호 독립이고요. 표본 평균의 차이는 바로 뮤1 마이너스 뮤2 n분의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시그마 2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 만일 두 분산이 동일하다 가정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상한 점 혹시 찾으셨나요? x바 마이너스 y바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말이에요, 모집단 파퓰레이션을 쓸게요. 자, 모집단 1과 모집단 2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뮤1, 뮤2가 있고 뭘 알고 싶은 겁니까? 여기서 뮤1과 뮤2의 차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샘플링한 뭘 갖고 글 쓰겠다는 얘기예요? 뭘 갖고? x바 마이너스 y바 갖고 얘를 뮤1 마이너스 뮤2를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바로 요 시그마가 알려져 있어야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8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뮤1 마이너스 뮤2를 알기 위해서 x바 마이너스 y바를 활용해서 뮤1 마이너스 뮤2를 추정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요 표본 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모집단 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샘플링한 x바와 y바의 차이를 이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진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통으로 고생 환자 100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50명씩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샘플에 50명, 50명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서 두 그룹 간의 치통이 치료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얻은 결과가 A 회사의 것은 37분, B 회사의 것은 33분 되겠습니다. 약 한 평균적으로 4분의 차이가 있고요. 표준 편차를 봤더니 A 회사의 50명의 표준 편차가 5분, B 회사의 50명의 표준 편차가 한 6분 정도 측정되었습니다. 자, 이때 말이죠. 우리가 뭘 구하고자 하냐? A 회사의 진통제가 B 회사의 진통제보다 평균 시간이 5분 이상 클 확률을 구하라. 자, 뭡니까? 네, 뮤 A 마이너스 뮤 B가 5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요런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근데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쓰겠습니까? 뭘 쓴다? 바로 표본 평균의 차이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A 회사의 평균 완화 시간을 구해봤더니 바로 여기 뭡니까? 요걸 X바라고 적어둘게요. 요거를 Y바라고 두겠습니다. 요거를 N으로 두고요. 자, B 회사의 50명을 M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자, 이 50이란 숫자 충분히 큽니까? 네, 충분히 커요. 그래서 충분히 통계적으로 크기 때문에 바로 X반은 무엇을 따른다? 근사적으로 정균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샘플이 4개, 5개다. 그럼 정균포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자, 우리 중심각한 정리는 모집단의 분포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전제 조건은 샘플 사이즈는 충분히 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Y바는 또 정균포를 따르고요. 이때 Y바 되겠죠, 이게요. 자, Y바, 이게 M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규 분포 37과 0.5, 33과 0.7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X바 마이너스 Y바는 37 마이너스 34, 이거는 X바 마이너스 Y바가 되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네, N분의 시그마 1제곱, N분의 시그마 2제곱 해서 각각을 더해보면 약 1.1052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4, 분산이 1.105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5분 이상 클 확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이것이 5분 이상 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차이를 빼죠. 네, 차이를 빼서 그 차이가 몇 분이었습니까? 4를 빼고 여기 평균을 빼고 얼마?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확률 변수 Z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X 값이 있는데 이것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게 Z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표본 평균의 차이인 4를 빼고요. 그리고서 표준 편차를 나누어 줬더니 약 Z가 0.9보다 클 확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말이죠. 우리가 분포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0.9보다 클 확률 요 면적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 말이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적 분포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요 확률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0.9보다 큰 확률이 아니라 0.9보다 작을 확률.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9까지 확률을 우리 교재 부록에 찾아보면 0.8159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에서 1에서 이 전체에서 요만큼을 날려버리면 바로 요 확률이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0.1841 18.41%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모 분산과 관련된 확률 분포입니다. 자, 정규 모집단 뮤 시그마 제곱으로부터 크기가 n의 확률 분포를 선정하는데 자, 표본 평균은 이제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뮤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뮤 제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표준 정규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도 배우고 정규 분포도 배웠습니다만 아마 잘 모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정규 분포의 제곱이 무엇을 따른다?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릅니다. 자유도가 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만일 정규 분포 2개 더하죠. 정규 분포 2개 더하면 죄송합니다. 정규 분포 제곱을 2번 더하죠. 그럼 카이-스퀘어 자유도가 2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예. 일단 Z제곱이 정규분포의 제곱이 카이-스퀘어 자유도가 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각각 i가 1부터 n까지 n개의 Z제곱을 더하면 그것은 자유도 n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zi 제곱을 해보죠. zi 뭡니까? z는 표준 정규화한 것이니까 시그마 분의 xi 마이너스 뮤 되겠죠. zi에 대해서는. 그럼 시그마 분의 xi 마이너스 뮤의 완전 제곱꼴 되겠고요. 자, 시그마 제곱분의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요. 여기에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뺐다가 표본 평균을 더해 주겠습니다. 넣었다 집어넣으니까 똑같겠죠. xi-x바 플러스 x바 마이너스 뮤의 완전 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곱하면요, 요걸 만약에 a라고 두고 요걸 b라고 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되겠죠. 자, 여기서 서메이션 xi 마이너스 x바와 x바 마이너스 뮤의 곱은 0이 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연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한번 전개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뭐 2 곱하기 요 텀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건 뭡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오른쪽 항 보세요. 시그마 제곱분의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입니다. 다시 쓰는 말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분의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가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뭡니까? 표준 정보화된 거죠. z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z의 제곱되는 거예요. 우측항이 z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식의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좀 지우고요. 자,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서메이션 xi-x 바이 제곱. 자, 여기서 n분의 1을 분모에 곱했다가 분자에 곱하면 똑같겠죠? 소거되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n-1분의 서메이션 xi-x 바이 제곱. 이게 뭘로 정의되어 있죠? 우리가 요거를 표본 분산 s제곱으로 해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뭐에 해당된다? s제곱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 되겠죠? 네. 여러분,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뭘 따르는 거죠? 카이 스퀘어 따른다. 카이 스퀘어. 네. 카이 스퀘어 따르는데 어떻게? 자유도가 바로 n-1만큼 따른다 이겁니다. 네. 여기에 자유도 n-1만큼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제가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좀 복잡하시죠? 네, 요 부분이 카이 스퀘어에 따른다. 자유도 n-1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z제곱 하나는 뭘 따른다 그랬습니까? 요게 뭐랑 똑같다? 카이 스퀘어 자유도가 1인 것과 똑같다. 고로 카이 스퀘어 n-1 플러스 카이 스퀘어 1인 분포이므로 요건 카이 스퀘어 n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증명인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zi 제곱을 서메이션 하면 그것이 무엇을 따른다? 카이 스퀘어 자유도가 n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은 모 분산에 관련된 확률 분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7.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 분산은 이렇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s제곱은 n-1분의 서메이션 xi-x 바이 제곱이다. 왜 모분산처럼 n을 나누지 않고 n-1을 나누느냐? 바로 n-1로 나눴을 때 불편 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앞에 영상에서 확률 및 통계 이 초반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이 카이 스퀘어에 따르는데 요 카이 스퀘어에 따르는 분포, 여기 카이 스퀘어에 따른다. 자유도 n-1. 그 다음 요거는 z죠? z의 제곱이 뭘 따른다? 카이 스퀘어 자유도 1에 따른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메이션 zi 제곱이 자유도 카이 스퀘어, 자유도 n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v란 게 있는데 카이 스퀘어 자유도가 n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요것의 기대값이 자유도만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expectation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이죠. 이거 카이 스퀘어 분포잖아요. 그죠? 자유도 n-1인. 이것의 기대값이 n-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확률 변수인 s제곱 냅두고
시그마와 n-는 다 상수죠. 자, 여러분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같은 것들이 변수고요. 모분산 또는 모평균은 상수입니다. 시그마 제곱분의 n-1은 상수 취급을 해서 앞으로 끄집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거되고 ES 제곱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 즉 무엇이 되냐?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모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모집단 뮤가 5에서 크기 6인 확률 표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카이스퀘어 분포의 자유도를 구하고 통계량 V의 관찰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네요. 자, 표본 평균 구하면 되겠죠? 자, 6개니까 6분의 서메이션 xi 하고 나면 x반은 104.133 되겠고요. x제곱 표본 분산 구할 때 중요한 거 뭐예요? 네, 6-1, n-1로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5분의 서메이션 xi-x바이 제곱 했더니 1.61이 표본 분산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분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통계량 V는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인데 우리가 여기 모분산이 얼마로 알려져 있습니까? 5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이 5로 알려져 있어요. 시그마 제곱이. 따라서 5분의 5 곱하기 여기 n-1이죠. 네, s 제곱하고 나면 1.61 이렇게 등장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s제곱이 1에서 구한 통계량 값 얼마입니까? 1.61이에요. 어떤 확률 변수가 1.61보다 클 확률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우리 카이스퀘어 분포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카이스퀘어 분포표 우리 교재에는 자, 우측 누적 확률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기 1.61보다 큰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재 몇 페이지 나와 있나요? 자, 뒤에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50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영상 잘 보이시나요? 500페이지. 자,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500페이지 보시면 바로 1.61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이제곱 분포표는 항상 무엇이 중요하다? 자유도가 중요해요. 자유도 우리 얼마라 그랬습니까? 5라 그랬네요. 5. 자유도 5인 것에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1.61. 자, 자유도 1.61 해서 값을 읽어보면 5에서 1.61 간 값을 쫙 읽어봅니다. 네. 아, 여기 참 영상이 안 좋은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좀? 네. 자, 조금 짜증스러울 것 같긴 한데 자유도 5랑 쭉 가서 1.61인 값 읽어보세요. 가서 1.61 여기 있네요. 제 손가락 보이세요? 그 위로 쫙 가서 보면 확률 얼마? 0.90. 여기 1.61 나왔습니다. 1.61을 쫙 가서 읽으면 0.90. 즉 우리 교과서에서 1.61보다 큰 확률 요게 얼마예요? 0.90 90%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분포표 보는 건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모평균에 관련된 확률 분포,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모분산을 갖고 독립인 두 정규 모집단, 자, 뮤1과 시그마1 제곱, 뮤2와 시그마2 제곱인 분포로부터 각각 크기 n과 m인 거를 추출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단일 분산에 대해서는 자,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 시그마 2 제곱분의 n-1 s2 제곱 해서 각각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모분산을 몰라요. 모평균에 관련된 확률 분포의 구함에 있어서. 그런데 시그마 1과 각각의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풀링된 하나의 통합된 표본 분산을 구합니다. 그 표본분산 어떻게 구하냐? n 플러스 n-2 이게 각각의 샘플 사이즈의 2를 뺀 것이 바로 자유도가 됩니다. 이게 자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서메이션 xi-x바이 제곱, 서메이션 yj-y 바이 제곱 각각 n과 m까지의 합으로
연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자, 여기에 n 플러스 n-1을 좌변으로 넘기고 분모 분자를 모두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 준다면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봐요? 여기에 n-1을 분모 분자에 아까처럼 똑같이 나누고 여기는 n-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S2제곱 되겠죠.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바로 S1제곱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n-1 S1제곱, 시그마 제곱분의 n-1 S2제곱인데 요게 뭘 따라요? 네, 카이 스퀘어 자유도 n-1, 요게 뭘 따라요? 카이 스퀘어 자유도 n-1을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합은 뭘 따라요? 카이 스퀘어 자유도 n-1 플러스 n-1. 다시 쓰면 n 플러스 n-2 꼴로 자유도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시그마 제곱분의 n 플러스 n-2 곱하기 sp의 제곱이 뭘 따른다? 카이 스퀘어를 따른다. 자, 평균이나 비율은 좋았어요. 평균 자체, x바 자체가 정균포를 따르고, 모비율 자체가 정균포를 따르고, 또 평균 자체가 x바 자체가 티모포를 따르고, 이런 게 좋았는데, SP 자체가, 분산 자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 또는 두 모집단인 경우엔 시그마 제곱 플러스 분의 n 플러스 n-2, 즉 표본 분산과 모분산 간의 비율의 자유도를 곱한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게 자유도 곱하기 표본 분산분의 모분산분의 표본 분산의 비율이에요. 이게 카이 스퀘어에 따른다. 자유도만큼.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혼돈하지 마세요. 정규분포 x반은 t, z 바로 따로, p도요. 정규분포 바로 따릅니다. 그런데 분산만큼은 s제곱 자체가 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 제곱분의 자유도 곱하기 s제곱, 즉 시그마 제곱과 s제곱의 비율에다가 자유도 곱한 것이 카이 스퀘어에 따른다가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합동 표본 분산은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정규 모집단 평균이 요게 이제 뮤1 시그마 1제곱, 뮤2 시그마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크기 5인 확률 표본을 추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25분의 시그마 1제곱분의 n-s제곱 한 것이 카이 스퀘어 자유도 4 따르겠고, 25분의 4 곱하기 s2제곱 한 것이 카이 스퀘어 4를 따르겠습니다. 합동 표본 분산 구해보면 25분의 8 곱하기 요 합동 표본이고요. 자유도 8이 따르겠죠. 각각 자유도 4를 더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풀링된 SP제곱이 20.09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양쪽에 25분의 8, 25분의 8을 곱해주면 이것이 뭘 따라요? 카이 스퀘어. 우린 항상 확률 변수를 어떤 분포를 따르게끔 변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카이 스퀘어 값이겠죠? 카이 스퀘어 분포가 6.4보다 큰 확률. 자, 자유도에서 6.4보다 4288보다 큰 확률, 요 확률이 되겠습니다. 요 면적이 0.6025 나오겠네요. 자,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이때는 자유도가 8인. 자유도가 8인 확률 분포를 찾아봐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아마 교재에는 0.01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오타인 것 같고요. 자, 엑셀로 해봤을 때도 오른쪽 확률은 6.4288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요. 자, 요 오른쪽 확률 보시고 자유도가 8인 거 봅니다. 6. 얼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쭉 가서 보면요. 자, 가서 보면 어디에요? 자유도 8, 제 손인데 보이세요? 네. 5.9와 5.07과 7.34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6.4는 0. 죄송합니다. 여기 5.07일 때 75%, 7.34일 때 50%예요. 우리 분포표에 보면. 네. 그래서 분포표를 잘 보시면 그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즉 0.5와 0.75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이건 엑셀로 한번 해봤더니 약 0.6025의 확률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지금까지 모평균이 주어지고 그리고 모분산이 모를 때 우리가 차이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표본 평균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표본 평균이 주어져 있고 모분산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는지를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